오늘은 다사다난한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디시멘터리의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합니다. 우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검은 토끼의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디시멘터리에는 총 365개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63개인데 오늘 영상까지 2개가 더 업로드될 예정이기 때문에 1일 1영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영상은 올해 4월 15일에 업로드한 100년 전 한국어 육성 음성 원본이라는 영상입니다. 총 527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고향 문화재단이 소유한 100년 전 한국어 육성 원본을 찾아 공개했는데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3.1절 기념으로 업로드한 영상인데, 국민 MC 유재석 씨가 한 방송에서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들으며 우는 아이돌 멤버들에게 정색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경주에서 발견된 황금복원 발굴에 대한 영상입니다. 올해는 문화재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제작했는데 그 힌트를 황금복원 영상에서 얻었습니다. 125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영상도 있는데 며칠 전에 업로드한 씨앗 하나로 세상을 바꾼 한국인이라는 영상입니다. 저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조사를 할 때 이건 진짜 흥미있는 이야기가 되겠다며 소위 삘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위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삘 충만한 상태에서 자료조사를 거쳐 만든 영상인데 생각만큼 관심을 받지 못해 아픈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 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 드리면서 2022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저는 만약 타임머신만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고구려시대든 신라시대든 날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어떤 술을 마셨는지 등등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려시대로 날아갔을 때 과연 우리 조상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혹시 신라시대로 나라가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이 쓰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소리를 녹음해와서 제 채널에서 단독으로 공개하고픈 생각입니다.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다 우연히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30년대 초등 국어교재 복원이라는 SBS 뉴스 기사였는데 일제시대 보통학교 국어교과서 음성교재가 복원됐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당시 음성교재 녹음에 참여하셨던 정계환 씨가 소유한 SP판을 고향 문화재단 이상만 총감독이 CD로 복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금기가 발견된 1800년대 이전에는 목소리를 녹음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19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 시절은 다릅니다. 녹음이 가능했고 일제는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펴기 전 조선어 독본이라는 보통학교의 읽기 교재를 만들어 녹음시켰는데요. 이 자료는 현존하는 자료 중 가장 오래된 음성교재로 그 가치가 상당했기 때문에 즉각 고향문화재단과 연락을 취해 컨텐츠 이용 허가를 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만행은 무엇보다 조선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즉 조선의 모든 민족의식을 파괴시켜 조선인들로 하여금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을사능약 다음에 일제는 조선의 통감부를 설치했는데 통감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일본어 보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학교용 일본어 읽기책과 이과 과목의 교과서를 일본어로 만들어 일본어를 학습 언어로 군림하게 했는데요. 이에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유년에게 일문 교과서를 익히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뇌수를 뚫고 저 소위 일본 혼이라 하는 것을 주사하고자 함이다라며 통감부를 비판하는 칼럼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교육 침략이 시작됐는데 교육령의 특징 중 하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지위를 확고히 구분지었다는 점입니다. 조선교육령 제2조에 따르면 국어를 상용하는 사람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조는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통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즉 조선인들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다니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의 교재는 일본어로 발행하고 행정문서 등도 전부 일본어로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서 일본어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주 6시간으로 편성해 일본어 보급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한국어 연구와 관련하여 소중한 육성 녹음 자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1935년, 그러니까 일제가 제3차 교육령으로 학교로부터 조선어 교육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기 3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음반사였던 오케이레코드는 특별한 SP판을 발매합니다. 오케이레코드사는 가요계에 큰 족적을 남긴 한국 최초의 음반사로 박희준, 남인수, 손목인, 김정구, 이난영 등 당대 최고의 작곡가와 가수를 배출했고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등과 같은 고전가요들이 오케이레코드사를 통해 세상에 나왔죠. 이 회사를 세운 이철이라는 인물은 가요를 발매하기도 했지만 당시 조선어 독본이라는 조선어 교재 중 민족문화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뽑아 녹음 작업도 총지휘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경성사범 부속 보통학교 어린이 5명과 국어교사 심혜린, 국어학자 정인섭의 음성지도로 당시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는데요. 10인치 SP판 12장, 72분 분량이 녹음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어 학회가 발간하는 한글이라는 잡지에 관련 내용이 실리기도 했죠. 그런데 1938년부터 조선어 교습을 금지시킨 일제는 이 녹음 자료도 전부 수거해 폐기시켰는데 자료 한 세트가 보존됐습니다. 당시 어린이 5명 중 1명으로 참여했던 정계환 씨가 조선 총독부의 눈을 피해 이 레코드판을 간직해오다 1990년 이를 세상에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만 현재 고영문화재단의 총감독이자 당시 월간 객석의 편집인에게 이 자료가 빛을 볼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당시 한국에서는 복각 기술이 부족해 영국으로 이를 가지고 가서는 최상의 기술로 복각했는데요. 그리고 이상만 총감독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복각 비용을 전부 사비로 부담해 복각한 후 2004년 이를 CD 음반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료는 고향문화재단이 소유한 소중한 자료로 저 역시 어렵게 이용 허가를 득해 제 채널에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1935년의 한국어 억양은 어떨까요? 현재와 많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그 녹음본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고향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말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지방을 따라서는 사투리가 있으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말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먼저 흉내를 잘 내지 못하는 예를 들려주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학교, 학교,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똑바른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학교, 학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어 독본 첫째 권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으십시오. 소, 소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두루미, 소나무까지, 소나무까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무, 가지, 가지, 미나리, 미나리, 바지, 바지, 저고리, 저고리, 두루마기, 두루마기, 이 구두, 이 구두, 그 모자, 그 모자, 저 보자기, 저보자기, 아가 우리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오너라, 나비 오너라, 노자 나하고. 노자 나하고. 자, 이번에는 혼자 읽어보십시오. 소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소나무까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가지, 미나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이 구두, 그 모자, 저 보자기,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오너라. 노자, 나하고. 은문의 제정. 은문은 지금으로부터 490여 년 전 이조 제4대왕 세종 28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올시다. 세종대왕께옵서는 이조 역대 임금 중에 가장 거룩하신 어른이신데 깊이 백성을 사랑하사 널리 팔도의 어진 자를 구하시고 열성을 다하시와 국정을 보살피셨으므로 농사, 교육을 비롯하여 음악, 천문, 그 외의 백반 사업이 크게 진보하였고 또 내지와의 교통, 북경, 여진의 방비 등 훌륭한 치적이 많았습니다. 올해의 지평요람, 용비어 천가 등의 좋은 책이 편찬된 것이나 해시계, 물시계, 측우기 등의 정명한 기계를 만들어낸 것도 다 이 임금님 때올시다. 그러나 이 임금님의 치적 중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경탄하는 것은 은문 제정의 위협을 성취하신 일인 줄로 압니다. 당시 조선에는 조선어를 표현하여 적을 만한 적당한 글자가 없었으므로 세종대왕께옵서는 그 필요를 절실히 느끼사 여러 가지로 노심 연구하신 결과 마침내 은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이 궁중에 한 국을 신설하시고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최항 등 제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케 하사 거기에 설명과 법례를 더하여 훈민정음이라 이름지어 널리 국중에 반포하셨습니다. 그동안 성산문은 13번이나 요동에 가서 거기 있는 명나라 학자 황찬에게 성음상 의점을 문답하였다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지라도 세종대왕 이하 그 일에 종사하였던 여러 신하들이 얼마나 노심하였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은문은 제정되어 법으로서 장려한 것인데 읽기 쉽고 쓰기 쉽게 썩 훌륭하게 되었으므로 점차 보급되어 오늘날에는 국어의 가나와 같이 조선어를 발표함에 없지 못할 편리한 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편리한 은문을 사용할 때마다 언제든지 세종대왕의 공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